어느 서울의 한 지하철역. 대학생으로 보이는 외국인이 옆에 있는 한국인을 붙잡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다른 외국인도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고 마는데요. 알고 보니 이 외국인들은 엘리트 의과대학 학생들이었다고 합니다. 과연 이 외국인 학생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감동이 좋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랍에미리트의 샤르자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벨기에 유학생 까밀이라고 합니다. 제가 다니는 대학교는 국내에서 나름 의과대학으로 유명한 대학교 중 하나로 저는 의과대학에 재학 중입니다. 현대 의료 분야의 교육과 연구, 그리고 임상 실습에 초점을 맞춰 체계적인 의료 교육 프로그램을 받으며 훌륭한 의사가 되기 위해서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매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전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품질과 교육적 우수성으로 매우 유명하죠. 아랍 학교이다 보니 전반적인 인성에 대한 교육도 진행되고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광범위한 기회와 전문적인 지식을 늘 제공해주는 멋진 대학교입니다. 세계 의과대학 순위는 100위 안에 못 들지만 그래도 200위 내에는 드는 좋은 학교라서 저는 감사하며 다니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대학 교수님께서 실전 경험과 선진화된 의료기술을 배울 좋은 기회가 있다며 유학생 대상으로 한국으로 갈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었고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서 10명만 참여가 가능하니 신청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의 해외 실습 한국행 이야기에 저를 포함한 제 친구들은 사실 의아했었죠. 한국이라는 나라는 K-팝으로 유명한 것은 알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저희 학교에서 한국까지 가서 의료기술을 배워온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서였습니다. 제 친구들 역시도 저와 같은 반응이었고 저희는 교수님에게 한국의 의료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물어봤더니 교수님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한국 의료 수준은 세계에서도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선진화되어 있다며 직접 가서 경험해보는 것을 권해주셨습니다. 태어나 한 번도 아시아 지역을 가보지 않았던 저는 이 기회에 여행도 하는 겸해서 친구들과 다 같이 한국으로 가자고 했고 그렇게 저희들은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공항에서 무려 15시간도 넘는 장거리 비행이었어요. 그렇게 교수님과 우리들은 인천공항에 도착하였고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하나같이 모두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요. 인천공항에서 짐을 찾기 위해서 수화물 벨트 쪽으로 걸어 나갔는데 그 규모가 너무 커서 놀랐었습니다. 인천공항은 수화물을 받는 곳만 해도 사람이 1000명은 좋게 들어가고도 남을 엄청난 크기로 보였습니다. 짐을 찾고 공항을 나오면서도 저희 모두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공항의 압도적인 현대감과 웅장함에 압도되는 것 같았습니다. 교수님은 한국을 여러 번 다녀보셔서 이런 모습이 익숙한 듯 저희를 인솔해 주셨고 공항 푸드 코너에 가서 식사를 하고 숙소로 이동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을 따라 저희는 공항 푸드 코너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한 친구가 발을 동동 구르며 저희에게 저기 보라고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가리켰습니다. 그 친구가 가리키고 있던 것은 공항을 돌아다니고 있던 웬 로봇이었는데요. 로봇을 보고 저와 친구들은 너무 신기해서 다가갔고 휴대폰을 꺼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사진부터 찍기 바빴습니다. 교수님께 이 로봇은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건지 물어봤죠. 로봇은 공항에서 사람을 대신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목적이 있고 여행자들에게 공항 안내를 하는 서비스와 출입국 절차, 탑승구 위치, 수화물 수령 장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이 밖에도 수화물을 운송하는 역할이나 공항 보안과 안전 관련한 일을 하는 로봇도 있고 여행자들에게 실시간으로 한국의 날씨나 편의 등의 정보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IT 관련한 기술에서 뛰어나다는 이야기를 인터넷에서 본 적 있었는데 이렇게 실제로 발전된 기술을 눈으로 보고 나니 더욱 실감되는 것 같았습니다. 푸드 코너에는 저희 같은 여행객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음식들을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한식과 중식, 그리고 양식, 일식, 분식까지 여러 국가의 음식들을 볼 수 있었고 심지어 햄버거와 피자, 샌드위치 같은 패스트푸드, 체인점들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간단하게 허기만 없앨 수 있는 메뉴로 식사하고 진짜 한국 음식은 공항을 나가서 먹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친구들과 저는 샌드위치와 음료를 선택해 허기짐만 달랬습니다.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한국 주변에서 식사를 하는 많은 한국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맞은편 테이블에서 엄마와 딸로 보이는 한 모녀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어딘가로 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웠던 건 모녀가 앉아있던 테이블에 휴대폰과 가방 등을 그대로 둔 채 가는 것이었어요. 친구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자 다들 입을 다물지 못하면서 누가 가방과 휴대폰을 훔쳐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저렇게 테이블에 그냥 둔 채로 나간 거지? 하며 경악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 신기하고 충격적이었던 건
모녀가 앉아있던 테이블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지만 가방과 휴대폰에 관심을 갖거나 훔치려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어지간한 나라에서는 놓고 간 게 아니라 들고 있는 것도 소매치기가 훔쳐가는데 말이죠. 친구들과 제가 놀라고 있는 모습을 보자 교수님께서는 한국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테이블에 남의 물건을 탐하지 않는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저런 시민의식은 다른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희는 숙소로 향했습니다. 교수님에게 저희 숙소는 어디에 있는 거냐고 물었더니 교수님은 우리가 지낼 호텔은 서울 종로에 있다며 여기서 한두 시간 정도 가면 도착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은 서울은 한국의 수도이기도 하고 한국에서도 굉장히 현대적이고 세련된 도시라며 아마 도착하면 저희들 보고 깜짝 놀랄 거라고 호언장담하셨습니다. 공항처럼 굉장히 첨단 시설들이 많고 현대적인 도시겠구나 생각하면서 저희는 버스에 올랐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가 지낼 호텔 근처에서 내릴 수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고 저와 친구들은 당황했고 한 친구는 이게 무슨 호텔이냐며 우리가 지낼 호텔이 여기가 맞는지 교수님에게 물었죠. 그 모습에 교수님은 슬쩍 웃으시면서 맞다고 하셨죠. 그때 마침 그 이상하게 생긴 건물 안에서 한국인 직원분이 나왔고 저희를 안으로 들어오라며 안내하였습니다. 저희가 지내게 된 호텔은 서촌이란 곳에 위치한 한옥 호텔이었는데 저희가 상상했던 현대적인 것과는 너무 다른 모습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텔은 단층짜리로 아담하게 보였고 모두 나무로 지어진 옛날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호텔 직원분은 이곳이 한국의 전통 한옥 건축 기법으로 지어졌으며 자연 친화적 소재로만 지어졌다고 했죠. 그렇게 호텔 안으로 들어갔는데 은은하게 풍겨오는 나무 향이 너무 좋았고 객실 방 안에 있는 침대와 가구들도 모두 옛스러운 전통 가구들로 꾸며져 있어서인지 왠지 차분하고 편안하다는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더 신기했던 건 바닥에서 온기가 느껴진다는 것이었죠. 호텔 직원분은 한국은 전통적인 난방 시스템인 온돌 바닥을 통해 열을 전달하여 방 안을 따뜻하게 해주는 방식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방식은 한국에서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온 전통 방식이라고 했는데 어찌나 공기가 훈훈하던지 저희 친구들은 그대로 바닥에 누워 따뜻한 온기를 만끽했습니다. 12시간도 넘는 장거리 비행으로 피곤하기도 했고 공항에서 간단하게 식사까지 하고 온 터라 노곤노곤한 게 잠이 왔었죠. 그렇게 저와 제 친구들은 금방 잠이 들어버렸고 잠깐 눈만 붙이고 일어난다고 했었는데 잠에서 깨고 보니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교수님과 저희들은 저녁 식사를 위해서 호텔 밖으로 나섰는데요. 어떤 걸 먹을 건지 물어보니 교수님은 본인이 한국에 오면 빼놓지 않고 먹는다는 삼겹살 먹으러 갈 거라고 이야기하셨고 삼겹살은 한국식 바비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게 뭔지 잘 몰랐었지만 고기라는 소리에 그저 좋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인근 어느 한 삼겹살 가게에 들어서게 되었는데 입구에서부터 고소한 고기 향이 코끝을 자극했었습니다. 친구들과 저는 가게에 들어가자마자 당황했는데요. 테이블마다 가운데 큰 구멍이 나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교수님은 한국 고깃집은 모두 이렇게 되어 있다며 테이블 위에서 바로 구워 먹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저희는 고기를 굽더라도 한쪽에서 굽고 다 구워지면 접시에 담아 나오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렇게 생고기를 테이블 위에서 직접 굽는다고 하니까 그 모습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 순간 식당 직원분은 저희 테이블에 각종 반찬들과 삼겹살 그리고 야채 등을 가져다 주셨는데요. 고기판에 빨간 레이저를 쏘시더니 고기를 불판에 올려 굽기 시작하셨죠. 숫자가 나오는 걸로 봐서 불판의 온도를 감지하는 것 같았습니다. 매우 신기하더군요. 굽고 있는 고기 밑으로 김치와 콩나물 그리고 마늘까지 잔뜩 올렸고 저와 친구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빨리 먹고 싶다는 생각에 눈을 떼지 못하고 쳐다만 보고 있었죠. 얼마 지났을까 고기가 노릇노릇 구워지니 직원분은 저희 친구들 접시에 고기들을 올려주셨어요. 그리곤 유창한 영어로 야채와 함께 싸먹으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다며 직접 고기 하나를 상추에 올렸고 상추 위에 함께 구웠던 김치와 마늘을 넣어 싸주시면서 먹어보라 주셨습니다. 그렇게 받은 음식을 입에 넣어 먹기 시작했는데 약간 맵긴 했지만 고기를 넣은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너무 맛있었고 새로운 맛이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 친구들 역시 삼겹살을 먹어보더니 박수를 치면서 연신 감탄사를 쏟아냈고 왜 교수님이 한국에 방문하시면 늘 삼겹살을 먹는다고 하셨는지 단번에 이해할 수 있었죠. 맛있게 고기를 다 먹어가는 중에 직원분이 다가오시더니 교수님에게 밥을 볶아드려도 되겠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배부른 상태인데 밥이라니 못 먹을 것 같다고 교수님한테 우리는 말씀드렸죠. 교수님은 그런 저희를 보고 웃으시더니 직원분에게 5공기만 볶아달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곤 저희에게 삼겹살 먹고 밥을 안 볶아 먹으면 그건 고기가 서운해할 것이라는 이상한 소리를 하셨고, 직원분은 불판에 밥을 넣고 남은 삼겹살과 여러 가지 야채를 넣어 볶기 시작했습니다. 다 볶아진 밥을 교수님은 저희에게 얼른 한 입씩 먹어보라고 했습니다. 사실 볶는 중에 이미 이건 맛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냄새더군요. 배가 많이 불렀었지만 한 입만 먹어봐야겠다는 생각에 먹게 되었는데, 아니 이것도 너무나 신세계였습니다. 친구들이 맛이 어떠냐고 저에게 물어봤는데 그냥 저는 묻지 말고 먹어보라고 하고는 계속 밥을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교수님은 마구 웃으시면서 그럴 줄 알았다고 많이들 먹으라고 하셨고, 저와 제 친구들은 이미 배가 잔뜩 불렀는데도 개눈 감추듯 불판에 있던 밥을 남김없이 먹어치웠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저희는 소화도 시킬 겸 서촌 거리를 걸었어요. 낯선 곳에서 맛있는 식사를 배불리하고 선선한 날씨에 산책까지 너무 행복한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희는 교수님과 함께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교육과 연구, 임상실습 등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들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의과대학 프로그램은 굉장히 체계적이었고 전문적이었으며 최신 의학 지식과 기술들을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있었죠. 한국의 대학병원은 매년 수백만의 환자들이 방문하면서 의과대학 학생들이 실습을 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줄 것 같았습니다. 저희 역시 현장에서 실습 기회를 제공받아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성균관대학교와 밀접하다는 강남 삼성병원도 견학을 하였습니다. 엄청난 병원의 크기와 첨단화된 시스템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또한 견학하면서 놀란 건 진료 재료들을 야간에 배송하는 로봇이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 로봇과 로봇이 움직이는 것을 견학하고 저희는 그야말로 놀라움의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또한 저는 나중에 암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 싶은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삼성병원의 암병원이 세계 탑클래스 수준이라고 하더군요. 의사가 된 후에도 암과 관련하여 다시 한번 방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그러면서 한국인 친구들과도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데요. 한 한국인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얘기를 듣고는 그 한국인 친구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며 내가 외국인이라서 날 속이려 하는 거냐고 언성을 높인 적이 있습니다. 제가 화를 냈던 이유는 의학에 대한 책들을 보고 싶은데 이곳 근처에 어디 가면 살 수 있는지 물었었고, 그 한국인 친구는 여기서 가까운 지하철역 쪽으로 가면 책을 빌릴 수 있다고 했었죠. 그 이야기를 듣고 한국에 있는 동안 읽어봐야겠다 싶어서 역사 안에 도서관이 있는 거냐고 물었더니 그 한국인 친구는 자기가 자주 가는 강남구청역에 가면 책을 대여하는 자판기가 있다고 했죠. 그 얘기를 듣고 한국인 친구가 제가 외국인이라 장난치는 건가 싶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왜 장난을 치는 거냐며 화를 냈었습니다. 한국인 친구는 당황하더니 그럼 저와 같이 가자고 했었고, 저는 교수님께 이야기를 하고 그 한국인 친구와 함께 역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지하철 역사에 내려갔다가 정말 저는 너무 놀라고 충격적이어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하고 말았어요. 정말 지하철 역사 안에 책을 대여해주는 스마트 도서관이라는 자판기 같은 기계가 있던 것이었기 때문이었고, 저는 그 한국인 친구의 두 손을 잡고 정말 미안하다고 했죠. 내가 사는 아랍에미리트에는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장난치는 줄 알아서 나도 모르게 화낸 거였다면서 미안하다고 연거푸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한국인 친구는 웃으면서 괜찮다고 추천을 해주었고 좋은 책을 한 권 빌릴 수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책을 빌리거나 구매하려면 도서대여점이나 도서관을 시간을 내어 찾아가야 했는데 이렇게 본인이 거주하는 가장 가까운 곳에 책 자판기가 있다면 얼마나 편리하게 책을 이용할 수 있을까 하며 이런 한국의 시스템이 너무 부럽기만 했었습니다. 저희는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 열심히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데 한국에서의 좋았던 기억이 너무 생생해서 지나다가 저희를 인솔해 주셨던 교수님을 볼 때면 한국에 또 우리 언제 가냐고 묻곤 한답니다. 교수님은 웃으시면서 한국을 갈 기회가 또 생긴다면 꼭 저에게 알려주겠다면서 학업에 열중하고 있으라고 하셨고,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체로 너무나 설레어서 하루빨리 그런 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은 감동받으면 행복 호르몬이 나와서 젊고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감동적인 이야기 구독하시고 댓글로 감동 나누면서 더 젊고 건강해지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